잠깐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바로 짜잔! 짠! 네, 속독 정말 도움이 될까입니다. 자, 속독이 뭐지?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속독이 뭐냐 하면 그냥 빨리 읽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속독 해보고 또 할 줄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꿀팁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고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려고 오늘도 수능 지문 뽑아왔어요. 너무 조그맣죠, 그쵸? 자, 초점을 쭉 당겨서 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보이죠? 네. 자, 일단은 속독하는 법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속독이 뭐냐 하면 이미지화입니다. 이미지화. 이거 적을까요? 네. 이미지화. 이게 중요해요. 속독이랑 이미지화가 무슨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지화가 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았다. 자, 눈 감았어요. 거봐, 또 안 감지. 자, 다 감았어요? 자, 할게요. 지금부터. 자,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죠? 거봐. 그쵸? 그거 먹고 싶어요. 자, 눈 떠봐요. 그쵸? 그럼 뭐가 떠오르죠? 그게 이미지화입니다. 쉽죠? 그게 이미지화예요. 저는 치킨 먹고 와가지고 치킨 생각났어요. 치킨이 제일 맛있어, 세상에서. 자, 어쨌거나 그게 이미지화예요, 이미지화. 이미지화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화죠, 그림화. 속독은 사실 그림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머릿속에서 빨리 그림화 시켜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가 되게끔 해볼까요? 자, 눈 감아보세요, 다시. 자, 눈 감았어요? 또 눈 안 감는다. 자, 눈 감아보세요. 자, 삐. 됐죠? 네. 자, 제가 이제 문제 낼 테니까, 자, 떠올려 보세요. 자, 철수와 영희는, 됐어요?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걸었다. 됐죠? 자, 문제 낼게요. 자, 영희 예뻐요? 철수는 잘생겼나? 무슨 질문이 이상하죠, 그쵸? 이게 이미지화입니다. 이게 이미지화예요.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을 때 여러분 해리포터 같은 거 봐요. 그러면은 영화로 나와서도 좀 이미지가 동일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모두가 생각하는 해리포터의 이미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지화예요. 그림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왜냐면 단순히 글을 읽으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읽어요, 그냥. 이때 만복사에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이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읽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그러면 읽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뭐다? 바로 이미지화다. 자, 알겠죠? 이렇게 글 읽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속독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옛날에 속독 연습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책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이렇게. 책에 글씨는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만 계속 써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럼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동그라미가 써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계속 따라가, 이거 동그라미. 계속 따라가, 이렇게. 줄을. 이게 1번 연습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1번 연습입니다, 이게. 됐죠?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2번으로 가, 2번. 뭐냐면은, 요거 사진 찍기. 찰칵.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아, 진짜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사진 찍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의 느낌이에요. 본다. 알겠죠? 읽는다는 게 아니고 본다.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의 옛 가곡을 그대로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이런 식으로 고기만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상황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속독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뭐 속독인지. 그러니까 속독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뭘 연습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크게 가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사각형의 크기를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속독이에요. 그 다음엔요, 길게 쫙 늘리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엔 2줄. 그 다음에 3줄. 그쵸? 이렇게 사각형의 크기를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익숙해지면 딱 크게 짠,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사진 딱 도장 찍듯이. 그러다가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페이지를 한 번에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려면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굳이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각형의 크기가 좀 전 책을 옛날에 많이 읽어가지고요.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 번에 봐요. 이 정도까지.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다가 점을 딱 찍어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그러면 딸이 말을 마치고구나.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머릿속에 그림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화로. 이게 뭐다? 속독이다. 이게 속독이다. 속독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속독은 이런 읽는다는 관에서 본다는 개념으로 바꿔주고 한 달 정도 소설책 쭉 읽으면요 사실 누구나 다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글뱅이 치는 연습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사진 찍는 연습만 많이 하면서 이미지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빨라져요. 글 읽는 게. 네, 이게 속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다시 쭉 올릴게요. 네, 문제는 속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속독이 쓸모가 없거든요. 네, 진짜입니다. 이렇게까지 속독을 배웠는데 쓸모가 없나?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독은요, 속독은요, 그림, 이미지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보 전달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당연히 비문학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독은 비문학에서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학에서 쓸까요? 문학에서 속독을 쓸까요? 아니에요. 왜요? 속독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속독으로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정말이요? 네,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림만 이어지니까요. 그림만.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독을 섞어주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이게 비법이에요. 엄청나죠? 뭐가 엄청나? 나만 다 아는 건데. 그쵸? 다 아나요? 다 알면 어쩔 수 없고. 자, 글을 읽을 때 속독을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섞어줘야 될까요? 라는 문제를 봉착을 하게 되죠. 그쵸? 여기서 바로 꿀팁이 들어가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 비문학에서는요, 속독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배경지식이 있을 때. 알았죠? 이때 속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경지식이 있다면. 됐죠? 2번. 글의 구조가 눈에 들어올 때. 이때 속독을 할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나도 내가 강의하고 지금 놀라고 있어. 너무 잘 가르치고 있어, 지금. 대박. 돈 벌어야 돼, 이래서. 자. 근데 비문학에는요, 배경 지식이 있을 때랑 글의 구조가 눈에 들어올 땐 속독을 해도 됩니다. 어떨 때냐고요? 저번 문제풀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시간을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국어 비문학만 한 10개 정도 다루면요, 그것만 10시간 넘을 수 있어요. 진짜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문학에서 그때 열심히 할게요. 문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문학에서는요, 뭐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문학은 우리가 봐야 될 게 감정이 있고요. 잘 따라보세요. 배경이 있고요. 인물이 있고요. 사건이 있어요. 사건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속독을 쓰는 부분이 주로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하면은 여기에요. 감정. 알겠죠? 소설을 쓸 때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해도 사실 그게 문제 안 나오거든요. 참 안타깝죠? 문제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 성적 잘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감정일 때는 속독을 해도 돼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감정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또 어느 부분이 배경인데 배경 주주주주 있는데 핵심만 딱 보면 되거든요. 인물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는 사실 속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인물 설명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를 딱. 배경도 사실 포인트죠. 근데 이야기는 포인트를 잡지 말고 웬만하면 정독해 주세요. 정독. 알겠죠? 근데 특히 어디서 정독을 하냐면 고전시가 있어요. 고전소설에서. 제가 한번 그 문학 다루면서 그 고전소설, 현대소설 쭉 비교하면서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곧입니다. 곧. 알겠죠? 네. 그때 읽는 방법, 또 속독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서 속독을 한번 써보면서 실제로 해볼 거니까 여러분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일단 속독법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할게요.
자, 그래서 속독은 쓰기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쓰기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무기인데 엄청 좋아. 그런데 그 사람밖에 못 써. 다른 사람이 쓰면은 뭐 크게 뭐 소용이 없어. 그런 거 위협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다룰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속독이에요. 그런 느낌이. 알겠죠? 그런 느낌이 속독이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독. 자, 그래서 속독은 그럼 배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 많은데요. 꼭 배우세요. 알겠죠? 속독 금방 배워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 뭐죠? 소설책도 많이 읽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요 조금만 더 할게요. 책. 어떤 책 읽어야 돼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책은요, 제가 진짜 엄청난 거 알려드릴게요. 읽기 쉬운 거 읽으세요. 제발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뭐 사이언스지 읽고 제가 과학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죠? 또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 읽고 막 그런 거 읽으면 글이 빨아 올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았죠? 이 글을 흡입해야 돼. 흡입. 그러니까 참 솔직히 좀 이런 것도 그런데 옛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옛날에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승훈가 얘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국어 선생님이 얘를 국어 천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 읽기 시키거든요. 글 읽기를. 근데 어떤 글을 줬게요? 아는 사람은 알죠? 그래서 야 했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남자애가 막 미친 듯이 보는 거였거든. 빨아들여서 막 글을 막 중독돼가지고 보는 글을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럼 안 돼요. 예, 생각이 자꾸 안 좋을 쪽으로 돌아가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글을 빨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글에 집중하고 중독되는 사실 경험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빨라지냐면 이게 빨라져요. 이미지화가 빨라져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지화. 그러니까 글은 이미지화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 저 그러면 만화책이 너무 좋은데 만화책 봐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화책은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일까요? 당연하죠. 이미지화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이미지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 굳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추천해주는 도서는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소설책.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판타지. 쉬운 거 있잖아. 묵향 이런 거. 검제, 검 들어간 거 있잖아. 묵향. 유명하잖아요, 묵향 이런 거. 무슨 마법사 나오고 이런 거. 해리포터도 괜찮고. 근데 외국 판타지는 사실 우리나라 판타지랑 좀 많이 달라요. 외국에는 판타지가 하나의 일종의 뭐죠? 그 소설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그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외국은 J.R.R. 돌킹 있잖아요. JJR인가? J.R.R. 돌킹인가? 반지의 제왕 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판타지 세계를 창조해냈는데요. 너무 잘 썼어, 반지의 제왕. 저도 읽어봤는데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처음부터 수준을 엄청 끌어올려놨거든요, 판타지 문학을. 그래서 하나의 문화 서정으로 대우를 해요. 그래서 외국 판타지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 판타지는 너무 읽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읽어요. 편한 거. 여러분이 보고 싶은 책들 읽고요. 편한 거 읽어요. 글은 편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속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고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요, 이쪽 알고해 골뱅이 다음.net으로 메일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영상도 또 만들고 또 그 댓글도 달면서 답도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윤쌤이었습니다. 안녕!